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님이 모두 발언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듣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과연 그동안 30년 동안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시면서 정말로 이 현장인 농업농촌을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이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팜 한농의 토마토 관련 건 말이죠. 네. 그것을 가족농과 기업농에 이렇게 개념으로 우선 접근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 예는 아닙니다만 저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 주시죠. 우리 농정은 기본적으로 가족농을 육성을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게 개방이 되고 식량자금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민간 분야의 농업부문 투자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토마토 관련돼서 그 한미 FTA 피해 기금에서 지금 87억인가 얼마 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그 대기업인 동부 한농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접근 방법이?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지금 30년 동안 농촌연구원에서 계속 한 34년인가요? 33년 동안 계시면서 농촌 현실을 잘 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다시 파악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모두 말씀하고는 좀 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또 식량 안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그 후보자께서 거기에 관해서 언론에 기고한 글도 있죠. 옛날에 식량 작업률을 높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가시면은 농림축산부 장관으로서 그 앞에 이렇게 액자에 놓는 그 업무 지침이랄까 네. 큰 목표를 뭐로 정하신 겁니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농가 소득을 어떻게든지 좀 안정시키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제목만 말씀하시죠. 농촌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 지역의 활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자체가 좀 더 경쟁력 있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박근혜 정부 지금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밖에 더 구체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큰 그런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관의 비책이 뭡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부분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연구자로서 얘기하는 제가 또 것과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네. 봅니다. 후보자님, 지금 축산물 가격 안정 문제가 아주 시급한 발등에 불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축산농가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뭐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 축산물 가격, 수급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건데요. 그리고 이 사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든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축산 쪽은. 지금 축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 구제역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 감소됐던 그 돼지가 그 이상으로 지금 마리수가 증가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급 과잉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료값하고 또 그 방역 비용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세 번째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장관이 되시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한국의 그 축산 시스템 자체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생산자 단체들이, 예를 들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급과 유통, 가공,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중 FTA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체결이 될 경우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미 FTA 농업 피해 8,150억 원의 4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금 생각이 돼 있거든요.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대충.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면은 그 중국산 농산물이 최대 200%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 바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도 최대 2조 7,700억 정도의 소득 감소와 농업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할 때 앞으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 농업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 FTA처럼 먼저 협상하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대책을 완비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의 소신은 뭡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에 주는 큰 이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도 임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 관련된 장관님 입장은 글자 그대로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장관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의 그 정책에 관한 대변자는 다른 장관들이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언뜻 말씀하시는데 농촌 분야의 이런 피해도 고려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방점을 양쪽에 균형적으로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농민의 대변자, 농업 농촌의 대변자가 되는 장관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않으면은 납세자를 설득을 하지 않으면은 농업이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를 설득을 하려면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인구가 290만 명 정도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 과거 600만 명이 넘던 농업 인구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도 없이 그런 거는 검토하셨을 텐데.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 20년 정도. 그렇죠. 예. 20년 만에 지금 인구가 그렇게 줄었는데 앞으로 또 한 10년 정도 되면은 60만 명 정도가 또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농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한중 FTA나 또 식량 자급에 관한 문제나 또 축산 문제나 여기에 관해서 지금 그 추상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확신을 주는 그와 같은 답변을 해 주셔야만 농민들 입장에서 정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오니까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축산만 해도 아까 자꾸 가족농, 기업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도 아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하는 축산 농가도 양극화가 되어 있고 모든 농업이 다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시죠? 네. 또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 극복하는 그와 같은 현명한 장관이 되시려면은
과거에 그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갖고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